자,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옳은 것은, 자, 여러분요, 지금 여러분 중에서도 건폐율과 용적률이라고 하면 법률적 표현으로 그대로 안 되는 사람 꽤 많다는 것. 건폐율은, 자, 대지 면적에 차지하는 건축 면적이라고 해야 되는데, 자꾸 물론 곱하기 100을 해주면 0.6, 0.7을 70%, 60%, 80%로 바꿀 수 있는 그냥 장식이잖아요. 이거는 얘는 이걸 대지 면적분의 바닥 면적으로 하면 안 되죠. 그다음 용적률은 얘도 대지 면적에 대한, 얘는 건축물의 연면적 곱하기 100을 해줘야 100%, 200% 나오죠. 연면적이라 하면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그러니까 건축 면적은 건폐율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구나. 바닥 면적은 연면적 구할 때 들어가니까 용적률과 관련됐구나 하는 걸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연습을 하세요.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요 건축 면적, 요 건축 면적이 대지를 덮어버린다, 감춰버린다, 눌러버린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용적률의 이 적자가 뭐냐고요? 위로 켜켜이 퇴적을 한다, 삼는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층 전체 용량을. 그러니까 5층까지면 그 5층 다 합쳐서 이게 용량을 말하는 거예요. 용량. 대지 면적에 차지하는 연면적. 이 건폐율과 용적률은 구체적 기준은 국토법 제77조, 78조 우리가 배운 대로 건폐율 들어가면 50%, 50%, 60%, 60%, 50%, 70%, 9887 나온 거 21개 용도적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축법으로 국토법 기준을 완화도 할 수 있고 강화도 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본적 개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건축 면적은 어디를 기준으로 하지? 바닥 면적은 어떻게 구하지? 연면적은 어떻게 구하지? 하는 게 대지 면적은 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지 면적이란, 건축 면적이란, 바닥 면적이란, 연면적이란 얘네들이 법에 규정되고 있는 법으로다가 딱 정해놓고 있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법으로 정하는 이유가. 그래야 전국 시군구별로 일치된 기준에 맞춰서 인허가를 할 거 아니냐. 자, 다시 볼게요. 옳은 것은 건폐율은 대지 면적분에 건자가 들어가니까 혹시 헷갈리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아니고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이렇게.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 용적률 산정할 때 빠지는 것, 지하층, 지상층의 주차장 부분, 피난안전구역, 대피공간, 요 얘기 나오면 용적률이 전부 빠집니다. 네 가지. 용적률에 네 가지가 빠지는구나, 네 가지네 라고 해야 기억이 더 오래 가요. 그냥 막연히 외우는 것보다 지하층은 빠지네, 주차장도 빠지네, 피난안전구역, 대피공간, 요 네 가지는 용적률과 무관합니다. 입으로 떠들으셔야 돼요. 옳은 것은 나와버렸죠. 건축법 규정을 통하여 국토법령상 건폐율 최대 한도를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용적률 제한은 건축률별로 각각 적용하면 안 되죠. 하나의 대지에 건물이 3층짜리 3개 동이 있다. 그럼 한 개 동 70%, 한 개 동 70%, 한 개 동 이러면 안 되죠. 다 합쳐서 70%, 300% 들어갑니다.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 건폐율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 안 되죠. 자, 기왕에 건물이 있는데 다 지어놓은 상태에서 다시 땅을 잘랐어요. 분할했는데 남은 땅이 건폐율 초과했다, 용적률 초과했다, 높이 기준 초과했다. 그럼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면적 청수 산정 방법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 건축물의 노대 등의 바닥은 저 노대가 참 익숙치 않은데요. 노대라고 하는 게 그냥 쉽게 이해하면 이슬노자 써요. 이슬노자 노대. 그래서 우리가 늘상 그 왜 무대에 올라갔다 중앙 무대 할 때 이슬 맞는 곳이다 이렇게 위에 우리 집에 발코니 나갔을 때 위에 구조물이 없으면 밤새 이슬 맞잖아요. 이걸 발코니를 노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자체를 한자를 안 쓰고 쓰면 참 어려운데 한 번만 이해하면 노대가 발코니를 말하는구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파트 발코니 면적은 해당 층 바닥 면적에 산정할 때 어쩌지? 이 얘기거든요. 그냥 1.5만 외우세요. 1.5만. 난간 등 설치부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산입한다. 자, 아파트 발코니 노대가 2m가 튀어나왔어요. 1.5m를 뺀 0.5m 부분 50cm는 바닥 면적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 발코니는 1.5m만 나오면 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발코니 난간 높이는 1.2m고 그래서 노대에 나오면 1.5m까지만 나오면 그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용적률 그러니까 여기 맞는 말이에요. 용적률 산정할 때는 해당 건축물의 부속 용도로서 지상층의 주차용으로서는 면적은 연면적 포함하면 안 되죠.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는 그중 가장 많은 건축물 층수를 본다. 그렇죠. 자, 건물이 예를 들면 12층, 8층, 4층짜리 하나의 건물 지었다. 그럼 부분마다 층수 다르잖아요. 12층짜리 건축물로 봐야죠. 건축물을 리모델링 할 때 오래돼 가지고 미관 향상, 열 손실 방지를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아야 리모델링 할 때 요새 나온 제품으로 타일 같은 거 붙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하고 뒷것이니까 니은하고 리얼은 틀렸다. 뭐 똑같은 문제들이에요. 면적 청수 산정 틀린 것은 자, 이 지문을 보면서 익숙해 놓으셔요. 공동주택 짓는데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놀이터, 조경시설, 생활 폐기물 보관함 등의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연면적과 무관하고 용적률 계산할 때 빼준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층고가 2m인 다락은 바닥 면적 산입한다 그런가요? 자, 원래 다락은 우리 오피스텔 등등 복층 나오잖아요. 복층 올라가면 오피스텔 다락 올라가면 허리 구부린다 이렇게 물론 뭐 안 그런 사람도 있다고 했지만 다락은 층고가 1.5m 이하일 때 경사지붕 형태로 지었다. 그러면 이제 층고 1.8m 이하로 설치하면 그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락은 어쨌든 2m가 돼버리면 다락이 한 2평짜리 설치했다. 바닥 면적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배워놓으면 분양 사무실 가서 또는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이니 뭐 이게 분양할 때 모델하우스 같은 거 딱 가보면 이게 다락이 이렇게 낮아 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 다락은 아마 1.5m 이하로 했을 걸 1.5m 맞췄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유식해 보이죠. 용적률 산정할 때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렇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4m마다 하나씩 본다. 안쪽으로 본다. 이것도 외워놓고 노대 등의 바닥은 전체가 바닥 면적이 자 노대에 나오면 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산입한다. 그냥 노대 아파트 발코니는 1.5m만 나오면 걔는 산입 안 하지만 1.5m가 넘게 나왔다면 1.5m까지만 빼주고 나머지는 바닥 면적 산입을 합니다. 면적 높이 산정 틀린 것은 여러분 저 필로티로 지은 부분은 바닥 면적에서도 빼주고 층수에서도 빼주고 높이에서도 빼준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3번의 승강기탑, 계단이 정확한 조문이거든요. 계단탑, 장식탑, 다락 층고 1.5m, 경사지붕 형태로 지은 건물 1.8m의 다락 등의 구조물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 5번이 틀렸는데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다 5번 되게 쉽잖아요. 4m인데.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계단탑, 막루, 장식탑, 옥탑 등으로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로 그 부분 높이가 12m 넘는 경우는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을 한다. 자, 여러분요, 옥탑 등을 설치할 때 이게 참 이게 저 뒤에 나옵니다만은 1층, 2층, 3층, 4층, 5층. 자, 이 건축물의 층수는 5층. 높이는 지표면에서 건축물의 상단까지로 한다. 이렇게 30m 높이. 옥탑을 설치했다. 옥탑, 승강기탑, 장식탑, 계단탑 이런 것들. 자, 옥탑을 설치했다. 그러면 옥탑 이 높이를 건축물의 높이 산정할 때 전체 높이에 예 부분을 넣을 것이냐 뺄 것이냐, 층수에는 어떻게 하냐 이 말이거든. 사실은요 간단해요. 옥탑 등을 설치했다. 옥탑 면적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면 층수할 때도 높이 할 때도 빼줍니다. 자, 건축 면적이 100평인데 옥탑 면적이 10평이다. 그러면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층수는 빠지죠. 그 다음에 얘가 높이가 10m다. 그러면 높이에서도 빠져요. 그러니까 옥탑 등을 설치할 때는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로만 하면 괜찮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그런데 버뜩 옥탑 면적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밖에 안 되는 8분의 1 이하인데 자체 높이가 12m를 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전체 다 빼주는 게 아니고 12m만 빼주는 거야. 넘는 부분은 포함을 해. 그러니까 옥탑 높이가 15m네, 건축 면적의 10분의 1이네. 그러면 층수 높이 다 빼주는데 12m 넘는 3m는 포함을 해요. 3m. 그래서 옥탑의 높이를 고려하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로 하고 자체 높이를 12m 이하로만 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만약에 옥탑 높이가 15m인데 야가 20평이다. 건축 면적이 5분의 1이잖아요. 8분의 1 넘죠? 그러면 층수 산정할 때, 높이 산정할 때 다 포함이 돼버려요. 그럼 높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되고, 자, 그 다음에 층수는 6층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4번이 맞는 말이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4m마다. 그래서 인천항에 10층 높이의 배가 정박을 하고 있고, 그럼 한 40m쯤 높이가 추정이 된다 이렇게 알면 되죠. 4번 바닥 면적 산정 틀린 것은 벽 기둥에 구획이 없는 캔티레버식 건축물은 지붕 끝에서 1m 후퇴하고 남는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바닥 면적이 0인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자, 출발이 벽 기둥에 구획이 없는 건축물 이렇게 나가면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 후퇴한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으로 객관식 낼 때 1.5나 2m로 숫자만 쓱 바꿔서 냅니다. 자, 여러분, 벽 기둥에 구획이 없는 건축물 그러면 그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지붕 끝부분에서 얼마 후퇴? 1m. 승강기탑, 계단탑, 막루, 장식탑 이런 건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필로티 부분도 필로티 부분은 공동주택에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아유, 말도 안 되죠. 아주 이런 것들은 주는 문제입니다.